예, 영어의 라일리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일입니다. 그 앞에 인트로덕션이 너무 화려하고 좀 몸둘 바를 사실 좀 모르겠네요. 오케이, 그러면 저 영어 파트 제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과목의 타이틀은요, 보면 아시겠지만 답이 보이는 공무원 영어입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영어 공부 정말 열심히 해요. 근데 문제는요, 많이 공부를 해도 막상 문제를 풀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는 틀리고 나서 맞아, 나 이거 배웠는데 이거 왜 나는 이거 못 보였지, 안 보였지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이 사실 공부하는 이유는요, 영어 공부하는 이유 왜 배우는 거죠? 영어 실력 향상? 우리의 우선순위 뭐죠? 바로 시험에 합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배운 영어 점수로 나와야 된다라는 이유에서 바로 답이 보이는 공무원 영어가 제 타이틀입니다. 그러면 일단 제 과목에 대해서, 제 수업에 대해서 설명하기 앞서 공무원 영어가 도대체 뭔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공무원 영어 몇 문제 나오죠? 20문제 나오죠. 몇 분 동안 풀으래요? 20분 동안 풀으래요. 말이 돼요? 영어 독해도 있는데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사실 20분 동안 20문제 푸는 거 말도 안 되거든요. 우리 잘 생각해봐요. 우리 중고등학교 때 생각해봐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한 20문제, 25문제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몇 분 주죠? 한 40분에서 50분 주지 않나요? 근데 우리 보고 20문제 주고 몇 분 동안 풀래요? 20분 동안 풀려는 거예요. 이거 사기죠, 사기. 근데 오케이, 그렇다 하더라도 현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영어면 그냥 영어 하나가 아니라 영어 안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죠. 지금 보면 문법, 독해, 어휘로 나뉘어 있어요. 문법 양방대하죠. 그쵸? 끝도 없죠. 근데 20문제 중에서 고작 몇 문제 나와요? 세 문제에서 5문제 나오죠. 맞죠? 사실 이 문제 문법 버리고 싶은 마음이 아마 굴뚝 같을 거예요. 왜냐면 문법 내용도 많은데, 그쵸? 이거 버리고 싶은데 문제 한 문제가 합격의 당락을 거르기 때문에 우리 포기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또한 독해는요, 몇 문제 정도 나오죠? 9문제에서 10문제 정도 나와요. 어휘는요, 5문제 중에서 7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사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휘는요, 최소 10,000개를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일반 어휘뿐만 아니라 동사구도 있죠? 그리고 뭐도 있죠? 생활 영어도 있어요. 끝이 없어요. 근데 그 많은 외워야 될 단어들 중에서 시험에 고장 나오는 건 몇 개? 5개에서 7개. 대박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영어라고 하면 가장 머릿속에 이게 떠올라요. 어려워. 그리고 영어는 해도 안 돼. 라고 대부분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렇게 많이 외워야 되는 어휘, 그리고 문법 범위도 엄청나게 방대해요. 근데 고작 나오는 건 3개에서 5개밖에 없다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한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해도 안 되는 영어는 없어요.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해석이 잘 안 돼. 독해를 하는데 해석이 잘 안 돼요? 그럼 해석 연습을 해야 되겠죠? 해석 연습을 했는데 최소 3주, 한 달 동안 해도 해석이 늘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공부 방법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분명히 영어 공부하는 방법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는 영어에 무슨 공부 방법이 있어? 그냥 단어 열심히 외우고 문제 많이 풀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아니에요. 공부 방법이라는 건 존재해요. 왜 공부 방법이라는 건 존재하냐면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시간 그리고 노력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열심히 영어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게 눈에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면 뭐가 생기죠? 불안감이라는 게 생겨요. 나 이거 해도 돼? 내가 과연 될까? 이거 되는 거 맞긴 맞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공부한 만큼 그게 바로 결과로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자신감과 함께 하고 싶다라는 의지라는 게 의지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할 때 다른 거 다 빼고 딱 영어 공부의 전략법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영어 공부의 전략법이라고 하면 이거 그냥 말만 거창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아니에요.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여기 숫자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제가 그동안 여러분 이제 공무원을 준비해오면서 여러 학생들을 봤어요. 5년 동안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합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제 학생 중에는 6개월 만에 합격한 학생들도 있어요. 이게 말이 되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대부분 학생들이 그래요.
그 사람은 운이 좋았다거나 아니면 원래 잘했겠지. 걔 원래 영어를 잘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극소수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대다수는 그들의 공부하는 방법, 즉 전략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제 2015년 다가오는 공무원 시험에서 난 합격하고 싶다라고 하면 뭐가 필요하다? 전략법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전략법이 사실 되게 많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딱 4가지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합격 전략.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왜 이 당연한 게 도대체 공무원 시장에선 지켜지지 않는 걸까요? 시험에서 나오는 것을 공부해라. 영어라는 범위는요, 이만큼이에요. 그 중에서 공무원은 요만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 공무원 영어로 준비해야 되겠어 라고 하면 서점에 가요. 토익 책 사요? 공무원 책 사요? 공무원 영어 살 거잖아. 분명히 똑같은 영어인데 뭐예요? 공무원 영어를 산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다른 시험이랑 다르다라는 거야. 우리는 그냥 일반 영어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시험에 나오는 것들로만 우선순위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뭐라고요? 우선순위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빈도가 높은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부터 먼저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제가 아까 전에 뭐라고 했냐면 불안감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공무원 학생들한테 가장 쥐약, 발목을 잡는 게 바로 불안감이에요.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죠. 내가 이만큼의 영어가 있어요. 그중에서 공무원 시험에서 남은 게 요만큼이에요. 그런데 나는 열심히 이걸 공부하고 있었어.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쓴 동사 막 외우고 있다가 옆에 내가 문제를 팠는데 갑자기 나는 need 다음에 투부정사 쓴다고 배웠는데 갑자기 야 need 다음에 동명사도 쓴대. 이거 뭐야? 이거 뭐지? 내가 모르는 거 막 지금 이거 배우는 거야? 그럼 나도 이거 배워야 되지 않을까? 막 불안해져요. 맞죠? 그렇거든요. 근데 걔네는 지금 시험에서 나온 적이 있다 없다?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걔네들 같은 경우는요. 물론 언젠가는 공부해야 되겠지만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것들부터 먼저 공부해야 된다는 거 아닐까요? 맞죠? 제가 그러면 시험에 도대체 무엇이 나오는지 약간 그걸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시험 경향부터 무엇이 나오는지 지금 차근차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사실 좀 긴장을 해서 말도 빠르고 조금 약간 업되어 있는데 좀 차분하게 좀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문법 빈도부터 먼저 설명드릴게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나오는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2014년에도 나왔고 2013년에 나왔고 2012년에도 나오고 2015년에도 나올 거예요. 지금 보여요? 누가 많이 나오는지? 누가 많이 나오죠? 절, 준동사, 동사. 얘네들 정말 절대적이지 않나요? 문법 문제 같은 경우는요. 얘네들을 차지하는 비중이 90% 이상이에요. 얘네들부터 먼저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럼 얘네들이 실제로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 2013년 지방직이었어요. 지금 보면 however 보이세요? however라는 애는 절을 이끈 우두머리야. 근데 얘의 특징이 뭐냐면 뒤에 있던 형용사나 부사를 앞으로 끌고 온다는 게 특징이거든요. 근데 however you may try hard가 나와요. 이 hard가 뭐예요? however의 수식을 받아서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못해서 지금 틀렸다는 게 바로 3번이 정답이었거든요. 오케이. 이 컨셉 알아야 되겠죠? 언제? 바로 시험 직전에. 보면 아시겠지만 지방직 무슨 특강? 라이브 특강. 무슨 특강? 라이브 특강. 지방직 라이브 특강은 언제 하는 거예요? 지방직 시험 있는 바로 그 주에 하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 해요? 10시간 동안 하나요? 아니요. 2시간이면 끝나요.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지방직 라이브 특강 때 말씀드렸어요. how라는 애가 뭐예요? 뒤에 있는 형용사나 부사를 앞으로 끌고 온다라는 걸 이미 지방직 라이브 특강 때 설명을 드렸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 시험에 나오는 애들로만 내가 공부를 한다면 이거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맞았겠죠. 이뿐만 아니에요. 2014년 국가직입니다. 보면 2014년 국가직에 도즈라는 대명사예요. 이 대명사는요. 제가 기본 심화에서도 계속 설명드려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얘의 특징은 복수고요. 뒤에서 수식어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보면 interest라는 과거 분사가 도즈를 수식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걸 물어보고 있었거든요. 볼까요? 언제래요? 국가직 라이브 특강이래요. 저 신들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보면 국가직 라이브 특강. 라이브 특강은 언제 하는 거예요? 바로 시험이 있는 그 주에 하는 거란 말이에요. 맞죠? 지금 보면 라이브 특강 때 지금 3번 뭐라고 적혀 있어요? 도우즈 그대로 나온 거 보이세요? 그 뒤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과거분사 나온 거 보여요? 얘가 가능하다라는 걸 이미 라이브 특강 때 설명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걸 알았으면 시험장 가서 당연히 맞출 수 있었겠죠.
이해돼요? 시험에 나오는 애들부터 먼저 우선순위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약간 지방직도 하나 말씀드렸고 서울시도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이번에 뭐 남았죠? 네, 서울시도 하나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서울시예요. 지금 보면 1번이나 5번 같은 게 보면 도치가 되는 애들의 근거가 나와 있거든요. 앞에 부정어가 나온다거나 5번에 옵니다음에 부사구나 부사절이 나면 도치가 된다고 제가 수업 시간에 끊임없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역시나 실전 동형 모의고사죠. 얘는 뭐예요? 시험 바로 앞두고 바로 한 달 동안 준비하는 거잖아요. 거기 이미 거기서 1번 이렇게 부정어를 나타내는 애가 나오거나 4번에 옵니다음에 부사구나 부사절이 나면 도치가 된다는 걸 이미 설명을 드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 뭐라고요? 첫 번째 팁. 시험에 나오는 것들 우선순위로 먼저 공부한다. 구석에 있는 거 다른 사람이 공부한다고 불안해하지 말고 흔들리지도 마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다음 두 번째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공부하면 끝이 없다. 여러분이 그랬어요. 영어는 끝이 없다고. 해도 끝이 없다고. 왜 나는 도대체 영어 공부 끝이 없을까? 난 한다고 하는데 왜 맨날 나는 문법 공부한다고 하는데 맨날 한다고 하는데 또 틀리고 또 틀리고. 맞죠? 왜 나는 끝이 없을까?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 안 좋은 공부 방법. 여기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다음 중 어법상 맞는 편을 고르래요. 여기 봤더니 10스토리랑 10스토리즈가 나와요. 보이죠? 여러분, 내가 장담하는데 공무원 시장에서 출제된 문법 책을 다 뒤져봤어요. 솔직히 100%는 아니고 어쨌든 메인 책들은 다 뒤져봤어요. 뭐라고 적혀있냐면 숫자랑 하이픈으로 연결되면 단수명사를 쓴다라고 적혀있어요. 여러분 책 다 뒤져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법 교재 다 뒤져보세요. 하이픈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으면 숫자 하이픈 명사가 나면 걔는 단수가 나온다. 그럼 이거 문제 풀려요. 그런데 2013년 지방직 9급에서 나왔거든요. 지금 빨간색 표시 보면 3 숫자 나온 거 보여요? 하이픈으로 연결된 거 보여요? S 나온 거 보이죠? 그 이론으로 그대로 적용하면 이거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맞죠? 근데 이거 맞는 문제였거든요. 왜? 숫자 3이 아니어서? 아니죠.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는 영어 공부 방법에 뭐가 있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해를 통한 문법 포인트 정리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숫자 하이픈 명사 형태로 나오면요. 얘가 형용사의 역할을 합니다. 뭐라고요? 문장에서 형용사 역할로 뒤에 명사를 수식해줘요. 근데 우리 S나 ES는 어디에 S나 ES가 붙는다고 배웠죠? 명사에 S나 ES 붙는다고 배웠잖아요. 맞죠? 근데 얘 무슨 역할 한대요? 형용사 역할 한대요? 명사 역할 한대요? 형용사 역할 한대요. 그럼 S나 ES가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겠죠. 문법 포인트 두 번째. 그래서 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S나 ES가 붙으면 안 된다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면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아까 했던 거예요. 여기 볼게요. 여기서 얘가 형용사인 것 같아요? 명사인 것 같아요? 형용사예요. 더 나왔죠? 더가 나면 우리 명사가 나온다고 배웠죠? 더 뒤에 있는 명사 누구예요? 지금 wine, right, building 아닌가요? 그러면 그 더와 명사 사이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형용사가 들어가야 되잖아. 얘 형용사예요? 명사예요? 형용사예요. 우리 형용사에 S 붙인다고 배웠어요? No! 그러면 이거는 단수가 나오는 게 맞겠어요? 복수가 맞는 게 나왔겠어요? 단수가 나오는 게 맞는 거지. 그런데 그러면 아까 우리 출제 기출에서 나왔던 건 앞에 3/4예요. 4분의 3이 얘 지금 품사 뭐예요? 문장에서 주어 자리에 나온 거 아닌가요? 주어 자리에 우리 품사 명사 나와요? 형용사 나와요? 명사 나오죠. 명사면 S 붙어요? 안 붙어요? 팟 나오죠. 그럼 얘는 맞는 문장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냥 무턱대고 무슨 주문 외우듯이 아셨죠? 무슨 주문 외우듯이 영어 문법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얘가 어떤 특징으로 어떤 상황 때 이렇게 되는지를 이해하고 문법 포인트를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만 흔들리지 않고 아셨죠? 문장의 상황이 흔들리지 않고 항상 영어를 맞출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러면 세 번째 볼게요. 제가 아까 전에 어휘 몇 개를 외워야 된다 그랬죠? 최소? 10,000개. 말이 쉽지 10,000개죠. 그쵸? 10,000개예요. 거기다가 동사구랑 생활영어까지 포함하면 머리가 아파요. 그 중에서 여러분이 제일 안 외워지는 게 바로 동사구입니다. 동사구.
동사구라는 건 동사 뒤에 이렇게 부사나 전치사가 나와서 의미가 바뀌는 걸 말을 하는데요. 얘네들을 외우는 공부하는 방법이 있어요. 얘를 하나씩 공부하면 정말 끝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workout이 나와요. 이번에 월카웃 문제를 풀어요. 월카웃. 성공적으로 일을 끝내다. 월카웃 성공적으로 이렇게 외워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문제를 또 풀었더니 월카웃은 성공적으로 일 끝내가 얘는 아니지라고 했더니 알고 보면 또 얘가 정답이야. 왜? 얘는 운동하다는 뜻도 있거든. 지금 나랑 장난해? 아니 뜻이 뭐가 이렇게 많은 거야? 동사구는요. 기본적으로 뜻이 너무 다양하게 많아요. 그럼 이 동사구 어떻게 하면 내 걸로 흔들리지 않게 공부를 할 수 있는지 그 설명 방법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휘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뭐예요? 패턴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시를 설명드릴 거예요. 지금 보니까 make, follow, dress, give up 나는데요. 업이 들어가면요. 이 동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약간 강조해요. 예를 들어서 make는 무슨 뜻이죠? 뭔가 만들고 해내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make-up 하면 뭔가 지어내고 날조하다는 뜻이야. 만들어내는 걸 강조해서 뭐예요? 지어내고 날조한다는 뜻인 거지. 이해돼요? 그 다음에 follow는 무슨 뜻이에요? 따라다니다는 뜻 아닌가요? 업이 들어가면 뭐라 그랬죠? 동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강조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무슨 뜻일까요? 지은, 니은, 따라다니다? 끝까지 추적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뭐가 와요? 패턴으로 어휘 공부를 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해돼요? 오케이. 드레스는요? 옷을 입다는 뜻 아닌가요? 옷을 어떻게 입어? dress up. 강조하는 거겠죠? 그래서 옷을 갖춰 입다 또는 가장하다. 이 가장은 가장 무도회 같은 거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오케이. 마지막 기부예요. 기부는 이렇게 주다란 뜻이에요. 확 줘버리는 거예요. 됐다. 너 가져. 그래서 그만두다, 포기하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얘는 상황에 따라 한국말은 달라져. 그러나 영어가 가지고 있는 핵심 의미는 그대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동안 나는 동사구를 어떻게 공부했는지 생각해봐. 이거를 계속 돌아가면서 그냥 머릿속에 떠도르듯이 영어를 공부를 했다라면 여러분 공부하는 그 방법이야말로 끝이 없는 영어 공부가 됐겠죠. 오케이.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동사의 어휘. 특히 동사구 같은 경우는 동사 뒤에 업이 붙으면 동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강조한다. 그거를 적용해서 각각 동사구에다가 적용해서 단어를 외우시면 돼요. 지금까지 제가 비법 몇 개 얘기했죠? 3개 얘기했죠? 제가 오늘 몇 개 얘기해 준다고 말씀드렸어요? 4개 얘기해 준다고 그랬어요? 하나예요. 마지막 하나 어디서 가르쳐 줄 것 같아요? 우리 영역 아까 뭐이다 그랬죠? 문법, 어휘, 독해라 그랬죠? 마지막 독해에서 가르쳐 줄 거예요. 독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째 합격 전략 독해인데요. 4번째 정답의 힌트 찾기. 제가 초반에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 몇 문제라고 그랬죠? 20문제라고 했죠. 몇 분 동안? 20분 동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시간 관리하기가 쉽다 어렵다? 엄청 어려워요. 엄청 어려워. 특히 영어는 끝이 없어요. 맞죠? 그런데 특히 독해 같은 경우는 지문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고 있잖아요. 그걸 끝까지 다 읽고 답을 선택한다? 멍청한 짓이다. 결론 뭐라고요? ом청한 짓이다. 각 문제 유형별로 답에 대한 힌트 위치는 정해져 있어요. 이걸 지금 이거 약간 좀 꼼수 아닌가? 항상 그런 건 아니지 않나? 오케이. 제 문제 유형별로 그 답에 대한 정답이 정해져 있다라는 건요. 영어라는 글의 성향 자체로 따지자 보면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진리와 이치에 해당이 돼요. 이거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건 사실 여러분 독해 수업을 들으시면 더 자세히 아시게 될 텐데요. 그 중에서 하나만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일단 공무원 시험에서 나오는 독해 유형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보면 문단 순서 배열, 삭제, 삽입, 일치, 불치, 빈간한서, 주제 제목들이 있는데요. 이런 유형별로 반드시 뭐가 있다? 정답의 힌트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주제 제목 여기에 해당하는 것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보면 14 뭐라고 적혀 있죠? 다음 글에 쓴 목적 동그라미. 목적은 중심 내용이에요. 중심 내용의 답의 힌트는 어디 있죠? 앞에 있습니다. 항상 어디 있다? 앞에 있습니다. 이거 앞에 있는데 어떻게 바로 지문 앞으로 가냐? 아니에요. 보기부터 먼저 봅니다. 보기를 먼저 봐요. 근데 그 보기를 그냥 읽는 게 아니라 1, 2, 3, 4, 5번 보기를 읽고 글의 흐름을 정하는 거예요. 1번 볼까요? define 뭐예요?
정한대요. 뭘 정한대요? 플렉스 타임에 대해서 정한대요. 그러면 여기서 메인 소재는 뭐예요? 플렉스 타임에 대한 설명이 줄줄줄줄 나오겠네요. 맞죠? 플렉스 타임은 뭐고 플렉스 타임은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맞죠? 다음 두 번째 볼게요. To describe flex workers. describe 뭐예요? 설명하다. define이랑 describe 똑같은 말 아닌가요? 맞죠? 여기서 2번이 정답이 되려면 누구에 대해서 얘기가 나야 돼요?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야 돼요. 맞아? 그쵸? 3번은요. discuss alternative work style. 뭐예요? 강남 스타일이 아니라 뭐래요? work style. 대안의 뭐예요? 일하는 스타일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럼 여러 가지 일하는 스타일이 나오겠네. 왜냐면 work styles S 나온 거 보이죠? 그러면 여러 가지 스타일들이 나올 거예요. 다음 4번 compare different job. compare 뭐예요? 비교한다는 얘기죠. 여러 가지 직업들이 나오고 그걸 비교하겠네. 다음 4번 arrange flex time schedule. 뭐예요? 스케줄을 정한다는 얘기가 나오겠지. 오케이. 그러면 우리 각각 보기를 봤어요. 그러면 첫 번째 문장 갑니다. Among the growing number of alternative work style is flex time. 여기 지금 앞에 장소가 나오고 일형식 동사 주어가 나온 형태 바로 도치가 된 형태예요.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alternative work style 수많은 점점 증가하는 그 수들 중에서 뭐가 있대요? flex time이 있대요. 지금 메인 소재가 뭔 것 같아요? flex time이에요. 그 다음 문장 보면 볼까요? flex time은요 가능하게 한대요. 뭘 가능하게 한대요? 일하는 사람들이 work hour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을 가능하게 한대. 여러분 여기까지 봤을 때 일하는 사람에 대한 게 메인 소재인 것 같아요? 아니면 이 플렉스 타임에 대한 게 메인 소재인 것 같아요? 플렉스 타임이 메인 소재가 되죠. 그러면 얘네들 결국 끝까지 보지 않아도 2번 정답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3번 정답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4번은요? 안 되죠. 5번은요? 안 돼요. 결국 2번, 3번, 4번, 5번이 다 오답이 소거가 되면 정답 몇 번? 1번. 네, 1번이 정답 맞아요. 여기서 지금 바로 중심 내용은요. 어디에 답에 힌트가 있다? 초반에 힌트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뿐만 아니에요. 각각 아까 전에 제가 유형 설명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이 유형별로 답에 해당하는 힌트 위치가 정해져 있어요. 그 부분을 전략적으로 공략하면 20분 동안 20문제 푸는 게 정말 비현실적인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되겠네요. 오케이. 제가 말씀드렸던 4가지 전략 중에 첫 번째 뭐예요? 시험에 나오는 빈도 순서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공부하자. 맞죠? 그 다음에 문법은 어떻게 하라 그랬죠?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문장에 적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어휘는요? 그냥 무턱대고 외우라고 했나요? 아니요. 패턴대로 공부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독해는요? 그냥 지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면 된다고 했나요? 아니요. 문제 유형별로 답에 해당하는 위치가 정해져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위치에 해당하는 위치를 찾아서 그 힌트를 찾아서 여러분이 답을 선택하시면 시간과 그 다음에 정확도를 2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합격 커리큘럼을 보면요. 여러분이 지금 공무원 시험을 처음 시작한다라고 하시면요. 기본 이론부터 지금 들으셔야 돼요. 이 기본 이론은 도대체 뭘 배울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시험에서 우선순위별로 공부하라고 했던 말 기억하시죠? 기본 이론이 제일 쉬운 반이라고 제일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기본 이론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공무원 시험 중에서도 가장 빈도가 높은 애들을 기본 이론에서 설명을 드립니다. 아셨죠? 그래서 공무원 시험을 시작하신 분들은 여러분의 영어 실력이 어떻든 간에 잘하든 못하든 기본반부터 항상 들으셔야 돼요. 왜냐?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기본반에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심화에서는 고난이도, 그 시험에서 나온 적은 있지만 그래도 빈도가 좀 더 적은 애들이죠. 걔네들은 이제 심화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기본과 이렇게 심화로 이론이 다 정리된 학생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론이 정리됐다고 해서 여러분이 문제 풀 때 풀어지나요? 아니죠. 문제 풀 때 이게 적용하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는지 바로 각 문제 유형별로 전략을 제시합니다. 이 반은요. 여러분이 문제 푸는 데 있어 속도를 잡을 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이론이 끝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 2월에 반드시 문제풀이 반을 들으셔야 돼요. 다음 그리고 나면요. 이제 할 거 다 한 것 같은데요. 분명히 여러분의 약점이라는 게 생길 거예요. 맞죠? 그 약점을 보완하고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게 바로 동형 모의고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부터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대략 7개월에서 8개월 정도 걸리게 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기본과 심화가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문제풀이반, 동형모의고사 한 3, 4개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답이 보이는 영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냥 영어를 가리키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영어 공부 실력 향상을 위해서 배우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반드시
여러분이 공부한 거 눈에 드러나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정확한 이해를 통한 뭐야? 속도 향상. 이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게 해드린 게 바로 답이 보이는 영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어저께인가요? 학생한테 얘기했는데요. 맞아요. 저희 이렇게 뭐 사실 설명회를 듣고 나시면 디스카운트를 적용받으실 수 있어요. 제가 원래 지금 현재는요. 타학원에서 수업을 하고 있어요. 타학원에 수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불가피하게 여기 KG 패스1으로 오게 됐어요. 학생들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학생들 거기에서 뭐 자습실이나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래서 그 학생들의 고마움과 미안한 마음으로 사실 할인을 사실 제가 요청해 드렸거든요. 제가 이 여러분의 어떤 고마움과 미안한 마음으로 사실 하는 거지 저희가 값싼 싸구려로서 할인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된 금액, 그 금액에 1000배, 10,000배로 사실 보답할 정도로 사실 저희 연구 많이 하고 있고 노력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 저희는 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최강 라인업 여러분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이건 장담하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